안녕하세요. 민재무설계사무소 안성민 소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증 기능이 강화된 연금보험 중에 단위 5%를 최저보증해주는 이런 연금보험이 있다는데, 그리고 이런 게 또 최근에 또 출시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품과 최근 출시된 상품 간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5%를 최저보증해준다는 연금보험 중에는 또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이 있고요, 공시이율에 운용되는 일반적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제가 한번 쭉 비교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KDB의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과 하이파이브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이라는 DGB생명의 이 두 가지 연금보험은 변액연금이에요.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이고, 같은 회사 DGB생명 같은 회사에 하나는 변액연금, 하나는 공시이율에 따라 운용하는 일반적인 연금보험, 둘 다 또 최저보증금리가 단위 5%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일반적인 형태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비교해 볼 때 연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변액연금인데 다른 회사인 경우, 그리고 하나는 변액이고 하나는 공시이율인데 같은 회사인 경우, 그리고 그 같은 회사의 일반적인 똑같은 공시이율인데 최저보증금리가 단위 5%인 게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최저보증 그 공시이율이 있고, 이런 차이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위 5%를 보증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가입석에서 보여드릴 건데 30세 여자가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65세에 가서 연금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0년간 납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50세까지 납입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납입하는 동안에 총 납입 보험료는 점점 좀 늘어나겠죠.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나다가 50세가 되면은 납입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은 보험료 합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 시점에 쌓여있는 적립금 가지고 연금액을 평생토록 나눠받겠다, 이런 개념인 게 연금보험인 거죠. 그런데 이거의 운용 방법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변액연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금의 적립금은 사업비일 땐 나머지 금액이 이제 펀드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투자 성과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원금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보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올 2020년 2월 3월 같은 그런 이제 폭락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연금을 개시하려고 했더니 확 내려간다면 손해를 볼 수도, 그러니까 원금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죠.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거를 보증해 주겠다라는 기능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납입기간 동안에 단위 5%, 단위라 하면 이제 예금, 적금 계산할 때의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단위 5%니까 적금 이율 5%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사업비 뗀 금액의 5%가 아니라 내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기본보험료의 요 금액의 5%를 가지고 계산한 가상의 적립금. 그럼 요렇게 그 5%로 늘어난 금리가 이렇게 적립금이 만들어지겠죠. 요게 원금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실제 적립금은 아닌 거예요. 실제 적립금은 이 들쑥날쑥하는 펀드 투자되고 있는 이 적립금이 실제 적립금인 거고, 가상의 적립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치 기간 동안에는 다시 이제 예금과 같은 개념으로 5%짜리 예금에 대한 개념이겠죠. 추가로 계속 불입되지 않는 거치 기간 동안에 5%로 만들어진 요 가상의 적립금, 그러니까 원금 대비 요만큼의 수익이 더 생겼겠죠. 요건 실제 적립금은 아니에요. 가상의 적립금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가상의 적립금과 실제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제 적립금,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원금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 보증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펀드 투자 성과가 잘 나서 정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할 것이고, 이게 이거밖에 안 나왔다, 아니면 원금 수준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5%로 계산된 가상의 적립금이 더 큰 금액일 테니까 이걸 가지고 연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이 KDB에서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DGB생명이 가장 이제 사실상 유일했죠. 예. 물론 이제 한화나 교보, 삼성 같은 회사에서는 납입 기간 동안에는 5%, 거치 기간 동안에는 4%를 최저 보증해주는 변액연금보험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5% 다 5%를 보증해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죠? 더 높은 적립금을 보증받을 수 있을 테니까 최소한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겠죠. 펀드 투자 성과가 잘 나와서 이만큼 이상 올라갈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게 뭐 교보가 잘 날지, 삼성이 잘 날지, DGB가 잘 날지, 한화가 잘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서 더 연금이 나온다는 상품 나올지는 어떤 회사의 상품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확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 보증해주는 이 금액이 높은 회사를 일단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DGB생명을 추천드리고 있었어요. 사실상 유일한 회사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최근에 KDB라는 생명보험사에서 또 똑같은 상품의 변액연금보험이 등장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DGB생명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보험이면서 이렇게 단위 5%를 최저 보증해준 상품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DGB생명인데 펀드가 아니라 공시율에 따라 운용하는 그런 동일한, 그러니까 공시율에 따라 운용하는데 실제 적립금은 공시율로 운용되는데 단위 5%를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보험이 DGB생명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연금과 공시율형 연금보험이 다 존재합니다. 5% 단위 보증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5% 단위 보증하는 상품의 개수는 3개죠. KDB 하나, DGB에 2개. 그래서 총 3가지 되는 거고요. 그게 과연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의 공시율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해서 이제 제가 이게 안 써져. 그래서 제가 총 4가지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요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보시는 게 훨씬 편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 설계서를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KDB생명의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DGB생명의 하이파이브 그랑에이지 변액연금보험.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요 상품에 대한 설명 자료는 한번 만들어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네,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네요. 자, 그리고 DGB생명의 똑같은 회사인데 100세 시대 평생소득연금보험, 이건 변액연금보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시율형 연금보험인데 운용하는 최저보증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의 공시율형 연금보험, 이 4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때 일단 이 2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변액연금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똑같이 했을 때 30세 여자를 기준으로요 20년간 납입을 하고요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 월 납입보험료 5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1년에 600만원이겠죠? 그러면 10년이면 6천, 20년이니까 총 1억 2천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예, 납입기간 동안 5%, 거치기간 동안 5%를 최저 보증해서 실제 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보험료 50만원을 기준했을 때 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이 펀드에 투자돼서 그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연간 평균 수익이 다양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연금보험의 가입 설계서에는 마이너스 1, 2.5, 3.75를 예시하게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더 날 수도 있고요. 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지만 뭐 요거만 갖고 예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 연금액, 펀드에 투자된 실제 연금액은 이 KDB생명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씩 성과가 났다. 그럼 매년 마이너스 1%니까 손실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입한 원금이 1억 2천인데 실제 적립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3분의 1 토막 났어요. 매년 손실 났으니까. 그렇죠? 2.5%씩 매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니까 겨우 원금을 조금 넘어섰네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 납입 원금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원금인 거고요. 이 2.5%의 성과는 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성과가 아니라 빠져나가서 보험사에서 사업비 떼고 그 사업비 뗀 나머지 금액 갖고 운용했을 때 2.5%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봐야 원금에서 조금 더 되는 그런 성과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3.75%를 매년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봤더니 실제 연금 적립금이 1억 8천만 정도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3.75%의 수익을 매년 낸다고 했어도 펀드가 연금 기준금액 5%로 최저보증한 연금 기준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성과가 나더라도 그냥 이걸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362만원, 매월 한 110만원 가량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30세인 여성이 35년 뒤에 받게 되는 돈입니다. 지금 돈 1362만원, 지금 돈 월 120만원, 110만원 가량 이랑은 구매력이 다르겠죠. 35년 뒤에 받게 되는 110만원 가량의 매월 연금액이니까, 그리고 또 그 이듬해에도 또 110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이 연금액은 계속 동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랑도 다르고 또 그 이듬해 그 연금 개시가 시작되고 나서 받게 되는 계속되는 연금액도 화폐 가치의 하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요거는 이제 한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그 주택연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반적인 공적연금을 제외하고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연금액이 지급되는 상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 체증형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급할 거를 이렇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총 받는 금액은 총 받는 금액의 이제 현재 가치는 그 역시 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그건 더 깊이 들어갈 문제니까 여기서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생길 테니까요. 자, 똑같은 조건으로 납입을 한 겁니다. DGB생명, 이게 최근까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었단 말이죠. 20년 납, 30세 여자, 65세 개시, 월 50만원. 동일한 스펙인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계산식은 안 써 있는데 똑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 확실하죠. 요거 2억 7,025만원이 최저연금 기준금액.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 했어요? 납입기간 5%, 거치기간 5%로 계산한 가상의 적립금 2억 7,025만원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2억 7,025만원. 네, 똑같은 적립금이 만들어져 있죠. 계산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2.5%, 3.75%를 가정해 봤더니 3.75%의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립금이 1억 2천이라는 원금에 조금 더 되는, 그죠? 얘는 2.5%일 때 얘는 아까 1억 2천의 원금에서 실제 적립금이 1억 2,590이었는데 얘는 1억 2천도 안 돼요. 원금도 안 됩니다. 그죠? 얘가 좀 더 수수료를 많이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나 3.75% 정도의 수익을 펀드가 내준다면 연평균 펀드 투자 성과로 난 적립금, 실제 적립금보다는 가상의 적립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연금에 계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해 줄 때 근거는 그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서 이 금액의 몇 %를 지급하겠다라고 각 상품에 다 적혀 있습니다. 몇 세, 예를 들면 여기 이분은 이제 65세 계시는 거잖아요. 65세 여자분이니까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4.1%씩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4.1%니까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 그죠? 이거의 4.1%니까 요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적용받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40년 미만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가산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여자가 65세에 개시하니까 35년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0%의 장기 유지 가산율 20%가 추가돼서 연금액이 매년 1329만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KDB생명에 얘는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1326만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 실제 적립금이 2억 7천을 초과할 만큼 수익을 잘 내주면 그 더 큰 금액 갖고 연금을 줄 테니까 더 많은 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실제 적립금이 1억 7,500이고요. 가상의 적립금이 2억 7천이니까 실제 적립금이 약 1억 가량을 수익을 더 내주려면 매년 평균 수익률은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줘야, 쉽지 않은 성과를 매년 내줘야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금보험은 변액연금이지만 무늬만 변액연금이고요. 이 적혀있는 이 평생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기대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KDB생명 같은 경우는요, 3.75%를 가정했을 때 연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죠?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이 실제 적립금 있죠? 실제 적립금이 요 연금 기준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60%만 넘어가면, 그러면은 얘도 투자 실적 가산율이라는 게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더 주겠다. 여기 다 계산식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어렵죠. 복잡하죠. 예, 여기 나옵니다. 투자 실적 가산율이라고 해서 연금 기준금액 아까 그 2억 7천이란 거에 비해서 실제 적립금이 60% 이상만 돼도 15%를 더 주겠다. 예, 그러니까 실제 적립금이 성과가 더 잘 나오면 더 잘 나올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90% 이상에 육박하면 30%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무리일 수 있겠고요. 이거는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KDB생명의 연금보험이 조금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투자 성과가 잘 나올 때 얘기고요. 그냥 별 볼 일 없을 때 성과는 를 비교하더라도 1억 3,296이죠. 얘는 1억 3천 얼마입니까? 1억 3,620, 그러니까 1,362만 원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1,329만 원이죠. 1,329만 원, 1,362만 원. 얼마 차이인가요? 33만 원 차이네요. 그죠? 33만 원을 얘가 더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6,000원, 27,000원 가량을 더 받는 거니까, 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더 받으면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5% 단위 이자를 최저 보증해주는 변액연금 중에는 종전까지는 DGB생명이 가장 사실상 유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출시된 이 신상품이 더,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상품이 있는데 새로운 상품이 뭔가 출시돼서 시장에서 이게 먹히려면, 그죠? 속칭 먹히려면 더 좋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더 늘리는 방법,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제가 쭉 한번 더 봤더니 지급률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똑같은 기준금액 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주려면 곱하기 뭐 해서 주는 거니까 지급률이 더 높으니까 더 나오겠죠. 예, 그 지급률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급률이 여기는 KDB생명은요, 연금 개시를 최소 55세부터 할 수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80세까지는 연금 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세에서 80세까지 요 사이에 연금 개시하는 거고요. DGB생명은요, 일반적인 보험과 비슷하게, 여기 뒤로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구나. 4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요. 85세 사이, 그러니까 45세부터 85세 요 사이에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연금 개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그래서 요 구간별로 이 지급률을 한번 쭉 비교해 봤거든요. 비교해 본 게 요겁니다. 요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보려니까 화면 넘김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요걸 제가 어딨냐, 요걸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요, 59세 전까지는 DGB생명의 지급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한 건 65세 연금 예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세에서 69세까지는 KDB가 더 유리해요. 0.1%포인트 높아요. 예. 그런데 70세부터 79세까지는 두 회사의 연금액이 동일합니다.
지급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얘는 80세면 연금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85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80세에 가서 연금 개시하겠다. 왜냐면은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난 80세까지는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돈 다 만들어 놨어. 80세부터 그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난 그때부터 연금 받는 조건을 할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입 시점에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셔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80세에 가서 또 개시하려고 보면 또 그땐 DGB생명이 유리합니다. 예, 81세에는요. 얘는 81세까지는 이렇게 80세 무조건 개시해야 되는 거니까 난 82세 가서 개시할래. 그런 분들은 또 DGB생명이 유리한 게 아니라 DGB생명밖에 안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연금 개시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그 58세에 한번 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DGB생명의 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더 좋다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45세, 50세 빨리 퇴직을 하고 노후를 맞이해서 나는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 갖고 쓸 거야. 이제 나는 50세부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안 할 거야. 이런 꿈을 누구나 꾸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저 50 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60세에서 69세 60대의 연금 개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KDB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펀드 투자 성과는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최소 연금 기준 금액보다 적립금보다 더 많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펀드의 운용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DGB생명 같은 경우는 딱 한 개 펀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자 성향에 따라 채권형의 비중을 30% 미만으로 낮출 수도 있고요. 주식 편입 비율을 70% 수준까지 높일 수는 있어요.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게 꼭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시장이 빠질 땐 더 많이 하락하니까 뭐가 더 좋다, 이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게 좋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KDB생명은요 채권형 70%가 의무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70% 미만으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상대적으로 성과를 좀 덜 볼 수도 있겠다. 반면에 하락장일 때도 손실을 덜 할 수 있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 가능한 펀드가 채권형이 2개, 혼합형 6개, 주식형 2개, 자산 배분형 2개 해서 총 12가지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선택 가능한 펀드가 많다는 게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많아도 어떤 게 수익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이 부분이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KDB생명 같은 경우는 실제 펀드 투자 성과가 최저연금 적립금보다 60% 이상 될 때 투자 실적 가산금이 더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KDB생명께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0에서 70세 사이에 연금 개시하신 분들에게는 지급률도 높고요. 또 투자 실적 가산율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KDB생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 납입 가능한 보험료라든가 추가 납입 가능 기간 다 똑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고요. 기본 보험료 2배. 자, 이거는 요건 이제 개별적인 요청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변액연금이죠. 일반적인 형태의 공시율형 연금 보험 중에도 DGB생명에는 단위 5%를 최저 보증해 주는 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100세 시세 평생소득 연금 보험인데 얘랑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봤더니 첫째, 일단 연금액을 딱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 지급률이 더 낮아요. 전 구간에서 다 불리합니다. 자, 보시면요. 요걸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울게요. 자, 지급률을 보면요. 얘하고 얘가 똑같이 DGB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지급률을 딱 보시면
뭐 일일이 비교해 드리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여기에 어디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급률이 이렇게 나오죠? 예. 2.7, 2.5 그죠? 딱 봐도 다르죠? 3%로 시작하는데 그죠? 예. 4%대로 올라갔는데 얘는 여전히 나이가 증가하지 3%대의 지급률을 보이고요. 70이 넘어야 4.4, 4.2인데 변형연금 같은 경우는 70 넘어가면 4.9, 4.7이니까 그죠? 예, 0.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립금 곱하기 지급률이니까요. 적립금 최저연금 기준액은 얘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2억 7,250 똑같죠. 공시율로 계산된 것도 역시 왜? 단위 5%를 보증해 주는 거니까요. 그죠? 실제 연금 개시 시점에 그러니까 실제 연금 개시 시점에 운용했던 그동안 쌓아왔던 적립금은 지금 2%의 금리가 계속 된다고 가정해 봐야 1억 2천밖에 안 쌓이더라는 얘기고요. 중간에 최저보증금리로 확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아니라 실제 적립금은 여기 안 나오고요. 어딨지 이게? 훨씬 적습니다. 그건 자 여기 비교표에 있겠구나. 여기 있어요, 여기. 예. 1억 2천이고요. 예, 지금 금리로 계속 2%의 공시율이 계속 된다고 가정해도 그건 여기 없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는 요거는 제가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해지원금 예시표를 봐야 되는 건데 요거죠, 요거. 예. 최저보증 이율로 운용했을 때의 환급금은요, 실제 65세 시점에 1억 2천이고요. 요거는 현재 공시율로 가정했을 때 환급금도 1억 2천. 이거는 예, 이렇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이 상품은 일반적인 형태의 공시율과 또 달라요. 예. 어찌됐건 연금액만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상품을 추천드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어떤 분들이 간혹 계시냐면은 예금자 보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변액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공시율형 연금보험이다 보니까 얘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긴 합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게요,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고 그 계약이 다 이제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즉 어느 보험사에서도 이 보험사의 계약을 이전받지 않는 경우가 됐을 때, 그때 실제로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 이 경제 환경이 단군 이래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 어떤 경제학자도 아니면 그 어떤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 100여 년간의 국내 보험회사의 경험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파산해서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않고 공중분해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차이가 있겠죠. 병연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보험 상품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얘와 얘 갖고 비교를 해야겠죠. 병연연금은 쳐다도 못 봐.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제가 뭐라고 그걸 예측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라면 요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거를 난 꼭 염두에 둔다라는 분들에게는 얘와 얘, 그죠?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는 극명합니다. 얘는 어쨌건 이걸 최저보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1199만, 약 100만원 가량이죠. 근데 얘는 현재 금리 공시율대로 계속 운용된다고 봐도 760만원이고요 최저보증금리로 떨어지면은 400만원, 이게 확 떨어지죠. 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얘와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상 얘는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공시율 중에 난 선택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상품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리고 변액연금도 난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얘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결국은 2파전으로 압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어떤 분들에겐 크다,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 못 받는 것 치고 예금자 보호를 난 선택하겠다, 요거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걸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번 사실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만들려고 했었는데 요게 나오면서 이제 이참에 아예 저도 이제 새롭게 보면서 많이 또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